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이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죠. 1기에서 활동하신 박종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자, 저희 조금 전에 그 김범한 기자가 현장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네네. 아침에 저희가 사실상 거의 생방송으로 쭉 보여드렸거든요. 세우는 장면을 혹시 네. 보셨습니까? 아, 정말 보면서 좀 감개무량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이제 직립에 거의 성공을 했으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여기까지 오는데 4년 1개월이 걸렸을까? 예. 너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세웠습니다. 네네. 이 직립이 가진 의미 어떤 거라고 네네. 보십니까?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했던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침몰 원인을 규정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원인.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여러 유류품을 수습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게 가장 그렇죠. 눈앞에 나와 있는 그렇죠. 현실적인 예. 거죠. 예. 세 번째가 이 세월호 선체를 기념 또는 추모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선체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직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수습에 관한 것과 침몰 원인에 관한 것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변호사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하고 어떤 이유가 돼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 이렇게 1기 조사위원도 특조위원도 하시고 그러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공익 활동을 하던 네. 이주 노동자나 난민 여러 가지 공익 활동을 하던 변호사였는데 네.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네. 예컨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 활동도 그분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저한테 줬던 충격은 우리가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당연히 저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세월호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처음엔 특별위원회였나요? 였습니다. 네. 예.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제 뭐 현장 대응 지원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법 제정팀장도 했었고요. 그 인연이 돼가지고 세월호 특조위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혹시 네, 말이에요. 네, 저희 네. 카메라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가슴 위에 예. 뭐가 있는데 저게 혹시 세월호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예,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로라 리본 네, 금속으로 네. 된 거를 달고 다녔는데 그걸 많이 알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좀 특별히 생각하는 거는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아마 이제 그 강화문에서 네. 농성을 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주신 거라 제가 잊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가족분이 예. 주신. 자, 유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유가족분들도 오늘 아마 저 장면을 상당히 뭐 금방 뭐 감개무량하다는 네네. 말씀하셨는데 뭐 감개무량하면서도 착잡한 심정으로 보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자, 혹시 그분들하고 뭐 요즘 연락하십니까? 요즘엔 제가 사실은 일기 특조위가 네. 사실상 그다시 정부에서 강제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단히 좀 죄송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연락을 못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이제 돕고 있는데, 네. 그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 그 당시에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도 사실 인양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네. 안 되고 벌써 그 후로부터도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배는 올라왔지만 해저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겼던 침몰 원인과 관련된 거가 이제 좀 절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닷도 절단이 됐고요. 예. 스클라이저라고 옆에 이제 그 비닐 역할을 하는 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잘려 보였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침몰 원인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올라왔는데도 혹시 과거에 선미 램프가 잘렸다거나 여러 가지 잘려나간 것 때문에 혹시 침몰 원인 규명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또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 미수습자 수습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사실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그 뭐랄까 원인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지금까지 이게 옆으로 누워 있어서 네네. 원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해저에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절반 정도 왼쪽으로 누워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세월호 선체가 왜 갑자기 급속하게 침몰했느냐.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원인은 두 가지를 구명을 해야 되는. 하나는 왜 침몰했을까? 예. 또 하나는 그 정도의 크기의 배가 왜 그렇게 빨리 침몰했을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왜 반대. 빨리? 그렇죠. 예. 이 두 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일단 해저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목포항에 올라왔을 때도 원인 규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누워 있는 그대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웠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뭐 과적이니 급선회를 했느니 여러 가지 이거 있어 최근에 나온 거가 이제 혹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닐까. 네. 실제로 이제 겉에 그런 흔적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아직 원인이 완전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왜 침몰했을까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어쨌든 세워졌으니까 네네. 그 말씀하신 그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미수습자. 수습하는 저는 것도, 일단 예. 미수습자가 지금 당장 뭐 몇 주 후면은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선체가 누워서 올라왔을 때도 계속 안에 있는 이제 그 누적물들을 다 빼내고 네. 유류품도 발견될 수 있고 네. 그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또 미수습자도 수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세월호 특조위 하면은 제가 기억에 많이 나는 게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저 네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네네. 봤지만,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특조위원이셨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유치라는 게 저는 무슨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 갔던 게 아니고 예. 객관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을 받아 간 경우이기 변협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중간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제가 한계를 느꼈던 거는 그 당시 정부는 여하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설립 준비를 해가지고 출범하는 것, 출범했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거를 각각의 단계 때마다 계속 방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로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가 아니 정부가 직접 방해를 하고 조사 대상자가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정부가. 네.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세월호 참사 또 세월호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2기에도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들어가셨습니까? 2기 설립 이기는? 준비 단계는 제가 좀 도움이 있었고요. 도와드렸는데 준비 단계에서는? 예, 다만 이제 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9명의 위원이 국회에서 정당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정치 집단과 관계가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1기 특조위원회에서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위원을 겸했었는데 아마도 이 9명의 추천 과정에서 아마 새로운 분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그 지난달에 실시된 세월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래픽 잠깐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됐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72% 정도 네.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네, 그렇군요. 수치인데요. 네. 자, 일각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조사가 아니고 전면 재수사 이런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진상규명에 대한 거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왜 침몰했나, 왜 빨리 침몰했나, 침몰 원인에 관한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이게 참사로 발전하게 된 것은 구조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예.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안 했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예. 못했다고 할 때는 뭔가 방해물이 있어서 구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방해물 때문에 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이게 구조하려고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못했다고 안 했다고 보는 건데 예. 그래서 왜 구조를 안 했을까 이 문제고 세 번째가 그 당시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대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당시 정부나 언론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는데도 아직 진실 규명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2기 특조위가 이와 관련한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원인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조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만약에 정말 안 했다 그러면 상당히 정말 이건 그건 심각한 얘기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정부나 언론의 대응 과정 이런 것까지 이기 특조위가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뭐 제3특조위, 제4특조위가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2기 특조위 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고 2기 특조위의 장점을 들려면 과거에 해오는 성과가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초기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해양심판을 했던 거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제1기 특조위가 밖으로 표명은 못했지만 상당 부분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온 작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열심히 진상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비판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잘못되면은 그 당시에도 좀 고민이었지만 이 정치 집단에서 국회에서 9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혹시라도 내부에서 잘못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안에 일단 들어가 있는 이상 과거에 어떤 정치 집단과 관계가 있었든 간에 세월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이 큰 대의에 좀 이분들이 좀 연대해서 연합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아시다시피 좀 다양합니다. 뭐 잊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렇게 진상규명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계기로 이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재난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명사고로만 따지면 500명 이상이 사망했던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성, 반성,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돼서 물론 지금 4년씩이나 오랜 시간이 거쳤고 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집단들이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 세월호 참사야말로 이번에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안전사회 종합대책 건설을 만들면 앞으로는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책임규명이나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안전사회 대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나중에 뭐 통일이고 행복이고 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나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다려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달라 그런 당부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까 이제 어찌됐든 이게 정부의 책임, 근데 정부의 책임 회피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쪽에다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다른데 근데 예전 정부 같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부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앞장서 가지고 진상규명 해내고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만들어내면 이게 오히려 이 정부의 치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왔으니까요. 새로운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생명과 존중이 보장이 되고 존중이 되는 그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자, 이 단어를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